혹시 몸에 좋다는 계란을 일부러 챙겨 드셨는데도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의원에서 25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나온 한의학 박사 정민준입니다. 얼마 전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던 60대 남성분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최고급 무항생제 계란 2개와 유기농 두유를 꼭 챙겨 드시고 오후에는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운동도 거르지 않았는데 늘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것이었죠. 누가 봐도 완벽에 가까운 건강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몸은 계속 나쁜 신호를 보냈을까요? 저는 그분의 식단을 꼼꼼히 살핀 뒤 딱 한 가지만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뒤 그분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부터 얼굴빛이 달랐습니다. 박사님, 몇 년 만에 이렇게 몸이 가벼운 건 처음입니다. 라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을 바꾼 결정적인 비밀,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평생 모르고 저지를 수 있는 치명적인 음식 조합의 실수와 반대로 계란을 최고의 보약으로 만드는 비법까지 오늘 영상에 그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 써먹는 진짜 건강 지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유익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조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줄로만 알고 함께 먹었는데 사실은 우리 몸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에 큰 부담을 주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입니다. 가을철 별미인 달콤한 감, 혹은 곶감이나 홍시를 식후 디저트로 즐기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계란을 드신 직후라면 이 습관은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감은 그 성질이 매우 차가운 과일에 속합니다.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은 따뜻한 아궁이에서 음식을 삶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에 차가운 성질의 감이 다량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위장의 운동 능력이 순간적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타닌 성분은 마치 강력한 접착제처럼 우리가 섭취한 계란의 단백질 분자에 착 달라붙어서 서로 엉겨붙게 만듭니다. 이렇게 뭉쳐진 단단한 덩어리는 우리 위장이 소화시키기 힘든 일종의 돌멩이를 일부러 만들어서 뱃속에 넣는 셈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명치 끝이 돌덩이가 있듯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산이 역류하여 신물이 올라오거나 구토감을 느끼기도 하죠. 특히 평소 위장이 약하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 또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가 자연스레 부족해지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훨씬 더 심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최소 2~3시간의 간격을 두고 감을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두유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겁니다. 계란과 두유 둘 다 대표적인 건강식품인데 왜 피해야 할까요? 계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우리 몸이 가장 이상적이고 흡수할 수 있는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이 단백질을 잘 소화시키고 흡수하려면 트립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 분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이 효소가 단백질을 아미노산 단위로 잘게 쪼개 주어야 비로소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유의 원료인 콩에는 바로 이 트립신 전문가의 팔다리를 묶어버리는
즉 그 활동을 방해하는 성분인 트립신 저해제가 들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계란의 그 좋은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하고 흡수하지 못한 채 대부분 그냥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독이 되는 조합이라기보다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너무나 아까운 조합인 거죠. 건강을 위해 100의 영양을 기대하고 먹었는데 실제로는 30도 채 흡수하지 못하는 셈이니까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60대 남성분의 만성 피로와 소화 불량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최고급 계란의 영양분을 두유가 매일같이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단백질 섭취를 위해 두유를 드신다면 계란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조합은 바로 차입니다.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따뜻한 녹차나 홍차 한 잔 참 좋죠. 하지만 계란을 드신 직후라면 이 또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특히 녹차나 홍차처럼 떫은 맛이 나는 차에는 아까 감에서 말씀드린 타닌이라는 성분이 마찬가지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타닌 성분은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아주 얄미운 방해 공작을 합니다. 첫째는 역시 계란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를 방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계란 노른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심각하게 막는 것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즉 산소 배달부의 핵심 재료입니다. 이 배달부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수십조 개의 세포들이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 늘 피곤하고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며 앉았다 일어설 때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 달에 한 번 철분 손실을 겪는 여성분들이나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경우 만성적인 철분 부족을 겪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이 철분 보충을 위해 계란을 열심히 챙겨 드시고 그 직후에 바로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은 마치 한 손으로는 돈을 벌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를 즐겨 드신다면 식후 최소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반대로 계란의 효과를 몇 배로 높여주고 우리 몸을 살리는 최고의 짝꿍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을 기억하셨다가 밥상에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은 부추입니다. 계란과 부추의 조합은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최고의 궁합으로 꽂아왔습니다. 부추는 한의학적으로 아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의 냉기를 몰아내고 정체된 에너지의 순환을 강력하게 돕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계란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고급 연료라면 부추는 그 연료가 엔진 속에서 힘차게 폭발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급 엔진 오일과도 같습니다. 연료만 넣는 것보다 좋은 엔진 오일을 함께 넣어줄 때 자동차가 더 부드럽고 힘차게 나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계란과 부추를 함께 먹으면 단순히 기운만 나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기운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니 자연스레 손발이 따뜻해지고 고질적인 소화 기능도 활발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아랫배가 따뜻해져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완화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남성분들은 떨어진 활력을 되찾는 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부추를 기양초, 즉 양기를 일으키는 풀이라고 부르며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간단한 부추 계란 볶음이나 계란찜에 부추를 듬뿍 썰어 넣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보양식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훌륭한 짝꿍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서양 속담이 있죠. 그만큼 건강에 이로운 토마토가 계란과 만났을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토마토의 핵심은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항산화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나요?
쇠가 녹슬고 사과가 갈변하듯 우리 몸도 늙고 병드는데 이걸 막아주는 녹 방지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라이코펜 성분은 기름과 함께 조리됐을 때, 그리고 계란의 단백질 및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폭발적으로 높아진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된 라이코펜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중요하죠. 또한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세포가 늙는 것을 막아주어 피부 미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에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볶아 먹는 토마토 계란 볶음은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최고의 건강 요리입니다. 세 번째 믿음직한 짝꿍은 바로 새우입니다. 성장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뼈 건강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계란과 새우는 이 뼈 건강을 위한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건축 재료와 숙련된 기술자가 모두 필요합니다. 계란은 뼈의 재료가 되는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건축 재료 창고와 같습니다. 여기에 새우가 더해지면 뼈의 핵심 재료인 칼슘 자체를 풍부하게 더해주고 한의학적으로 따뜻한 기운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숙련된 기술자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새우의 붉은 빛을 내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아는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왕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데요. 관절에 생긴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의 뼈 성장 발육에는 물론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낮아지는 어르신들의 골다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아주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부드러운 새우 계란찜이나 새우를 넣은 계란탕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훌륭한 뼈 보양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최악의 조합 세 가지. 바로 감, 두유, 그리고 진한 차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반대로 계란의 효과를 200%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짝꿍 세 가지도 꼭 기억하세요. 첫째, 부추는 우리 몸의 엔진을 데워 에너지를 채워주고, 둘째, 토마토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며, 셋째, 새우는 우리의 뼈와 관절을 평생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밥상 위 작은 변화가 우리의 10년, 20년 뒤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계란을 드실 때 이 조합들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조합이나 자신만의 건강한 계란 요리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읽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기운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는 큰 건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 말이 병원 치료나 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몸의 상태, 체질, 앓고 있는 질환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의 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모든 식단의 실천은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 또한 여러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음식과 건강한 습관으로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